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구가 전체 지금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고 온도가 40.5도까지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밖에서는 도무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LA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녁에 더워서 에어컨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열대야를 보여야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무더위 가운데 몸들 잘 보존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와 이김의 역사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대제사장의 족보, 특별히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이 공백기가 7년이 있었습니다. 주전 159년에서 152년 사이 7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주전 162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았던 알키무스가 3년 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알키무스가 죽고 난 이후 대제사장의 자리는 주전 152년까지 약 7년간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시대 이후로 대제사장의 공백 기간이 생긴 것이 처음이죠. 공백 기간 후에 대제사장이 된 마따디아의 다섯째 아들 요나단은 셀루쿠스식 달력으로 160년 7월 초막절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여기 160년은 연대기로는 주전 152년에 해당되는 해가 되죠. 매년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는 대제사장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고 부제사장이 대제사장의 대리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유대 독립 시대, 특별히 그 하스몬 왕가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연대기적으로 이 시기는 주전 152년에서 37년 약 이 사이에 9대의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쿠스 왕조 지배 시대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야손, 메나라우스, 알키무스 같은 이 악한 자들의 행포가 자행된 이후에 대제사장직은 주전 159년부터 152년까지 약 7년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독립혁명을 주도했던 마카비가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왕가가 하스몬 왕가인데, 이 하스몬 왕가가 유대 민족의 지도 계층으로 부상하고 그들이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죽고 그의 막내 동생 요나단, 아푸스가 뒤를 이을 때 셀루쿠스 왕국은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와 셀루쿠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1세 사이에 왕위 쟁탈전으로 말미암아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를 기회 삼아 요나단은 대제사장과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게 된 첫걸음이 되기도 한 사건이죠. 요나단의 뒤를 이어 그의 형 시몬이
유대인의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됨으로써 유대는 실질적인 독립을 얻게 됩니다. 이어 주전 135년에 시몬이 살해되고 그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하스몬 왕가에 의한 유대 독립이 완성됩니다. 이 시기 유대 사회는 헬라화에 동조하는 제사장 계층인 사두개파와 그에 반발한 바리새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후 양측 간의 왕권을 둘러싼 내분이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전 67년에는 하스몬 왕가의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심각하게 왕권 쟁탈전을 벌였는데 여기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구약시대 유다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라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 근데 이 남조 유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사 시대의 유대는 작은 지역만을 일컫는 말이었지만은 하스몬 왕가 시대의 유대는 잠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전 63년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로 유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호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헤롯이 유대의 왕이라는 공식적인 칭호를 누가복음 1장 5절에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등을 통틀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시대별로 구분한 대지상의 역사의 40대 인물이 이제 요나단 아푸스라는 인물인데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이기도 합니다. 주전 152년에서 142년 약 10년간 대제사장직을 섬겼던 인물이죠. 요나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모데인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마따디아의 막내 아들입니다. 마따디아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또 다른 이름이 에피파네스죠. 이 안티오쿠스 4세 때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서 제사장 24반열의 첫 번째 반열인 여호야립 가문의 아사모나이오스 후손이며 예루살렘의 토박이이기도 합니다. 요세푸스는 마카비 가문에 의한 유대 독립 시대를 하스몬 왕가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를 마따디아의 증조부가 아사모나이오스 곧 하스몬이기 때문에 이 유대 독립 시대를 하스몬 왕가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조직하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 엘르아살 계열에서 16개 반열이, 이다말 계열에서 8개 반열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로 뽑힌 여호야립 반열은 엘르아살 계열로 추정되고 특히 마따디아가 비느하스를 우리 조상으로 언급한 것은 하스몬 왕가에서 특별히 이 하스몬 왕가를 이룬 하스몬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 중 사독 계열에 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160년 유다 마카비가 죽은 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자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때 셀루쿠스의 장군 바키데스는 유다 마카비 편이었던 사람들과 그를 동조하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학대하여 죽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래로 가장 지독했던 환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셀루쿠스 왕에 의해 임명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과
율법을 거부하는 배반자들이 일어나 각 방면에서 악 영향을 끼치며 유대 민족을 해롭게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유다 마카비의 동생인 요나단에게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 자신도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죽은 뒤 요나단은 7년가량 비교적 평화롭게 통치하였지만 주전 152년부터 주전 142년까지 10년 동안은 대제사장직까지 겸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주께서 주심이란 뜻이며 그의 별명 아푸스는 시침이 떼다, 외교관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외교술에 뛰어난 요나단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주전 152년경 셀루쿠스는 그 당시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1세와 안티오쿠스 4세의 아들 알렉산더 발라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주전 150년 데메트리우스 1세가 알렉산더 발라스와의 전쟁에 패하여 죽음으로써 그의 11년간의 셀루쿠스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발라스는 요나단을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로 삼아 그 지방의 행정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이로써 요나단은 대제사장직과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한꺼번에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유대 통치자는 종교 중심의 대제사장에서 정치 중심의 왕과 군대 중심의 장군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주전 145년경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요나단을 모함하였는데 요나단은 뛰어난 외교술로 오히려 데메트리우스 2세의 마음을 사서 조공을 면제받고 대제사장직을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142년 알렉산더 발라스의 군대 장관이었던 트리포가 요나단의 군대를 전멸시키고 유대 땅을 침공하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요나단을 게네사렛 바다 동북쪽에 있는 바스카마에서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시몬 3세는 그의 동생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출생지인 고향 모데인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40대 요나단 아푸스의 생애 또 그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그 이후 41대가 요나단의 형인 시몬 3세 타시가 이제 대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되죠. 시몬 3세는 대제사장 요나단의 형으로 마따디아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계승되며 자식이 없을 경우 그 형제에게 물려주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형 시몬 3세가 요나단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트리포가 속임수로 요나단을 살려주겠다고 인질을 요구했을 때 시몬 3세는 동생 요나단의 두 아들을 인질로 보냈으며 결국 트리포는 자기 계획대로 요나단을 죽였습니다. 요나단이 인질로 잡혀 있고 트리포가 대군을 소집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몬은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여 신앙으로 격려했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은 백성들이 시몬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서 싸워달라고 요청하며 그를 지도자로 세우기에 이릅니다. 시몬 3세는 주전 142년부터 주전 134년까지 8년간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시몬은 대제사장직에 오른 첫 해에 셀루쿠스의 지배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 그 이후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셀루쿠스 달력을 쓰지 않고 모든 공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적들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던 예루살렘에 세워진 대적의 요새를 시몬의 설득으로 백성들이 3년간 밤낮으로 일하여 평지를 만들게 됩니다. 셀루쿠스 지배의 상징이기도 했던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예루살렘의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셀루쿠스 달력으로 171년 제2월 23일, 이때는 주전 141년 7월 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고 비파와 검은고 꽹가리 소리에 맞추어 찬미하면서 요새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날을 매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국제적으로도 평화로웠고 유대는 최고의 번영과 평안을 누렸는데 그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가꾸었으며 백성들은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시몬의 부친 마따디아가 운명 직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 형 시몬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시몬은 너희에게 아버지 구실을 할 것이다 라고 유언한 대로 그는 슬기롭게 행하여 형제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42대가 요한 힐카누스 1세죠. 힐카누스 1세는 하스몬 왕가의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 시몬 3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를 열었던 시몬 3세가 주전 134년 사위의 배반으로 죽임을 당한 후 그의 아들 힐카누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30년으로 하스몬 왕가 중에서 가장 길기도 했습니다. 힐카누스 1세는 할례를 장려하여 율법 준수를 고수하였으며 다윗 왕국 회복을 목표로 삼아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심산에 있던 건축된 지 200년 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루쿠스의 안티오쿠스 7세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죽은 후 왕이 없는 틈을 타서 이두메인들의 도시 아도라와 마리사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때 힐카누스는 이두메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과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면 그 땅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두메인들은 그것을 감수하였고 그때부터 유대인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힐카누스 1세는 지배 영역이 확장되고 권력이 강화될수록 점점 부패하여 자녀들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왕실 문화도 헬라식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두메인들에게 행했던 정책은 훗날 유대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인데 이두메 출신의 헤롯 가문이 하스몬 왕가를 모조리 처형하고 이후 100여 년간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고 유대의 백성은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끝내 주 70년 로마에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43대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는 인물인데 힐카누스 1세의 장자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하스몬 가문에서 가장 짧게 약 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유다이고 힐카누스 1세의 5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힐카누스 1세는 나라를 아내에게 맡기고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에게는 대제상직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왕권을 욕심내어 통치 형태를 정부에서 왕국으로 바꾸고 바벨론 포로 이후 처음으로 머리에 왕관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과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졌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모친을 옥에 가두어 굶겨 죽였고 자기 형제들도 옥에 가두었으며 가장 사랑하던 동생 안티오고누스마저 자기 왕권을 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잔악하게 죽였습니다. 영원히 권력을 누릴 것처럼 가족들조차 서슴없이 살려가던 그는
겨우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지나온 일들을 후회하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몹쓸 질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44대가 알렉산더 얀나라는 인물이죠. 주전 103년에서 76년 약 27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더 얀나는 하스몬 왕가의 5번째 대제사장으로 아리스토블로스 1세의 동생이며 아리스토블로스 1세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와 결혼하였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감옥에 가두었던 형제들을 풀어주고 그중 알렉산더 얀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알렉산더 얀나는 왕이 되자마자 왕위를 노렸던 형제 하나를 처형하고 왕권에 대한 야심이 없는 형제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알렉산더 얀나는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의 영토를 통일 왕국 시대만큼 넓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당해야 했던 백성들의 불평이 커지면서 알렉산더 얀나에게 제사장 자격이 없는 포로의 자식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얀나는 6,000명을 무작위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과 벌인 5번에서 6번의 전투에서 6년 동안 무려 유대인 5만 명 이상을 살육하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얀나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은 셀루쿠스의 데메트리우스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6,000명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얀나가 산으로 도망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겨 갑자기 그의 편으로 돌아서 버렸고 이에 데메트리우스는 놀라서 철수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알렉산더 얀나는 베도마시를 점령하여 그곳 사람들을 자기 수중에 넣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의 첩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유대인을 거의 800명이죠. 이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명령했으며 그 부인과 자식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외국 군대의 도움을 청하다가 자기를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이 학살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얀나는 죽기 직전 아내 알렉산드에게 유언할 때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아 보복 처형했던 바리새파 800명을 염두에 두고 바리새파에게 요직을 주도록 당부하고 바리새파의 사과의 뜻을 표함으로써 부인 알렉산드라가 그들의 지지를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얀나는 27년을 통치하였으며 아내에게 왕권을 넘긴 후 49세에 죽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45대 이후의 대제사장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기본에 충실한 신선한 재료만 준비합니다. 윌셔 나고야 스시 멜로즈로 이전 오픈. 최상의 퀄리티와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사시미와 스시, 푸짐하고 가격은 착한 런치 메뉴, 넓고 편리한 단독 파킹장, 데이트, 가족 모임, 단체 모임 모두 환영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와 친절한 서비스로 모임이 더 즐거워지는 나고야 스시. 한인타운에서 10분 거리 멜로즈와 바인 323-848-4678.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국민디바 이선희의 단독 콘서트를 8월 11일 최신식 공연장인 페차한가 서밋에서 개최합니다. 제2에게 나 항상 그대를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아 옛날이여 알고 싶어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애창곡들을 전설의 목소리로 직접 감상하세요. 말이 필요 없는 가왕의 무대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티켓을 구매하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88-810-8871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즐기세요. 150개가 넘는 테이블 게임과 4,000개의 슬롯 머신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최대의 카지노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주는 스릴을 느껴보세요.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최고의 라이브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도 즐기세요. 럭셔리 스파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도 보내고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골프 코스 전이에서 골프도 즐기세요. 페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맥케이브는 세즌푸드의 유기농 브랜드입니다. 세즌푸드는 캘리포니아의 유기농 곡물 전문 로컬 회사입니다. 세즌푸드는 엘센트로에 있는 유기농 맥케이브 농장에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들을 재배해 태양 건조한 건체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맥케이브 유기농 곡물을 착한 가격으로 즐기세요. 가까운 로컬 마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묵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45대 힐카누스 2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카누스 2세는 45대 대제사장인데 하스몬 왕가의 6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알렉산더 얀나와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태어난 장남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얀나는 두 아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힐카누스 2세가 무능하다는 이유로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여성이었으므로 큰아들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녀는 9년을 통치하고 73세에 죽게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남편의 유언을 따라 바리새파와 화해했고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의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반대편에 있던 사두개인들은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힐카누스 2세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46대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알렉산더 얀나와 살로메 알렉산드리아 사이에 태어난 차남으로 하스몬 왕가의 7번째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주전 67년부터 63년까지 약 3년 3개월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라가 죽자 형인 힐카누스 2세와 협정 후 왕권과 대제사장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의 후손인 두 지도자의 싸움에 대하여 로마 폼페우스에게 비난의 글을 보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다스린 지 3년 3개월 만인 주전 63년에 마침내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폼페우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대제사장직을 힐카누스 2세에게 돌려주고 나라의 통치권도 주었으나 왕관은 쓰지 못하겠습니다. 폼페우스가 이두메인 안티파터, 이 안티파터는 헤롯 대왕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이 안티파터를 이미 유대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가 왕관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주전 63년 폼페우스가 수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면서 셀루쿠스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7대가 힐카누스 2세죠. 힐카누스 2세는 로마의 폼페우스에 의해 다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하스몬 왕가의 8번째 대제사장으로 주전 63년부터 40년까지 약 23년간 대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주전 63년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폼페우스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를 유대 총독으로 세우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외형적으로는 유대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엄격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는 영향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힐카누스 2세는 로마의 폼페우스와 율리우스 가이사가 권력 다툼을 할 때 가이사 쪽을 지지해 준 결과 주전 47년 율리우스가 유대의 총통치자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 집정관 자리에 오른 이두메 출신 안티파터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주전 48년에서 47년 겨울 가이사는 프톨레미 군대의 포위 공격에 맞서고 있었는데 이때 안티파터가 가이사를 도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가이사는 안티파터의 충성스러운 행위를 기억하고 뒤에 유대 사람들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48대 대제사장이 안티고누스입니다. 안티고누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로 하스몬 왕가의 9번째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파르티아의 도움으로 유대에 복귀해 큰 아버지인 힐카누스 2세의 길을 잘라버림으로써 그가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주전 40년 안티고누스가 유대를 장악했을 때 헤롯은 로마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여 로마 원로원은 그를 왕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안티고누스 통치 3년 3개월에 로마의 장군 소시우스와 헤롯이 그를 포위하여 사로잡아 로마로 끌고 갈 때는 주전 37년 3월 금식일 즈음이었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쇠사슬에 묵힌 채 안디옥으로 압송되었고 헤롯의 요청대로 안토니우스에 의해 참수됨으로써 126년간 지속된 하스몬 왕가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스몬 왕가의 존재 가치는 그들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직분을 맡아온 가문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의 내분으로 인해서 왕권은 평민 출신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에게 넘어가고 말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스몬 왕가, 특별히 이 하스몬 왕가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대제사장, 유대 독립시대 9대 대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후로는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임명자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시대부터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까지 기간에는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28명은 마띠아를 대신하여 속죄일 하루만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엘리무스의 아들 요셉을 포함하고 2번 역임했던 아나넬과 요아사를 한 번씩만 계산한 것이며 실제 대수는 30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헤롯 대왕 이후의 임명자별 대제사장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헤롯 대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경 에돔이죠.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주전 37년에 유대의 왕이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의 아들. 유대가 로마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던 주전 40년경 파르티아가 수리아를 점령하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는 파르티아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겸 왕이 되었습니다. 이에 헤롯은 로마로 도망쳐 로마 원로원에서 왕으로 임명받고 주전 37년 로마의 안토니우스에게 군대를 지원받아 안티고누스를 물리치고 유대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헤롯이 전초 도리스와 이혼하고 힐카누스 2세의 손녀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함으로써 힐카누스 2세와 그의 친구 안티파터는 사돈 관계가 됩니다. 이는 평민 출신인 헤롯 대왕이 제사장 가문과 결합함으로써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전 팔레스타인과 요단 동편의 상당 부분을 다스렸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일으키는 등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늘 불안해하였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자는 그 대상이 아내든 아들이든 장모든 또 대제사장을 지낸 장모에 붙인 처남할 것 없이 모두 숙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몰살한 것만 보아도 그의 병적 불안감과 잔악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때를 한마디로 헤롯 왕 때라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꽤 오래되었는데 그의 치세 동안 10명의 아내들과 그 가족들 간의 음모와 고소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헤롯은 말년에 지병이 악화되어 매우 난폭해진 가운데 70세를 일기로 그의 제약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헤롯 대왕 이후 유대 민족은 주 70년까지 약 100년 이상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았고 당시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헤롯 왕가에서 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약 34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7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헤롯 왕가의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의 비호 속에서 극도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독자적인 직분 수행이 불가능했고 더구나 종교 지도자로서의 순수함과 경건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 때 임명받은 대제사장의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순서로는 49대죠. 그러나 헤롯 대왕으로 처음으로 임명받은 대제사장은 아나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나넬은 바벨론 출신입니다. 아나넬은 헤롯 시대에 처음 임명된 대제사장입니다. 헤롯 왕은 안티고누스가 죽은 이후
하스몬 가문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이 있었지만 그간의 하스몬 가문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여 그 권한이 상당했음을 알고 그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자기 수하에 두려고 유명하지 않은 자를 찾다가 바벨론에서 그의 절친한 친구인 아나네를 불러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명받은 자가 아리스토블루스 3세인데 50대의 인물이죠.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하스몬 왕과 마지막 인물로 헤롯 대왕이 임명한 두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일카누스 2세의 딸 알렉산드라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 2세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헤롯 대왕의 아내 마리암네 1세의 남동생입니다. 주전 35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헤롯 대왕에 의해 대제사장이 되어 약 1년 만인 주전 34년 18세에 죽었습니다. 주전 35년 헤롯의 장모여 힐카누스 2세의 딸인 알렉산드라는 아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하스몬 가문에 대한 굴욕적인 처사라며 헤롯 대왕의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프톨레미 왕조 클레오파트라 7세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헤롯이 아나네를 대제사장직에서 쫓아내고 자기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헤롯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또 다른 이유는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당시 로마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안토니우스의 호감을 사고 있어 그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 직무로 묶어두려 했던 것입니다. 주전 35년 장막절에 17세의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그의 모습이 너무 수려하고 그의 용모에서 귀족 집안 출신임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의 조부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고 백성들의 호감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극찬하자 헤롯은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는 여리고에 있던 하스몬 왕과 궁전 근처 연못에서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수영하고 있을 때 신하를 시켜 그를 익사시켰습니다. 이때 아리스토블루스 3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그 이후로 헤롯은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을 다시는 대제사장직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51대 대제사장이 아나넬인데 이 아나넬은 헤롯 시대에 처음 임명되었던 대제사장으로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재임용된 인물이 이 아나넬입니다. 52대는 예수죠. 주전 30년에서 24년 6년 동안 대제사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헤롯 대왕은 아나넬을 파직하고 파비의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파비라는 성이 예굽의 네온토폴리스에 있는 묘석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파비가 애굽에서 온 가문임을 추정케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얻고자 아나넬을 임명했던 것처럼 애굽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대제사장을 임명하여 그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제사장직은 혈통직과 평생직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대제사장직은 그 본래의 힘과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 이후 주전 70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28명의 대제사장 가운데 파비 가문의 사람은 3사람이 됩니다. 53대는 시몬이죠. 헤롯 대왕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 시몬의 딸 마리암네 2세의 미모에 반해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앞서 그 가문의 지위를 격상시키고자 대제사장 예수를 급히 파직하고 그의 장인이 될 시몬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은 단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자기 멋대로 대제사장직을 파직하고 임명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주전 24년에 임명되어 약 19년간 대제사장으로 활동하여 헤롯 가문의 지배 기간 중 가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헤롯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기도 했죠. 주전 5년경 미리암네 2세는 헤롯의 번초 도리스가 그 아들 안티파터와 헤롯의 형제 페라라스와 공모하여 헤롯 대왕을 죽이려는 살인 음모를 묵인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 헤롯 대왕에게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마리암네 2세 부친 시몬도 대제사장직에서 파직됩니다. 54대는 마띠아라는 인물입니다. 주전 5년에서 4년 1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 출신 데오빌루스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5년 헤롯 대왕이 5번째로 임명한 대제사장으로 주전 4년 3월에 해임되었던 인물입니다. 마띠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대제사장으로 추정된 인물이죠.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은 주전 4년 2월경 동방 박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되는데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마띠아를 파직시킨 날 밤에 월식이었습니다. 월식 이후 헤롯은 자기 아들 안티파터를 죽이고 5일 후에 자신도 죽게 됩니다. 마띠아는 대속죄일 전날 어떤 여인과 동침하는 꿈을 꾸어 자신이 부정하게 되자 자신의 친척인 요셉으로 하여금 속죄일 하루 동안만 대제사장직을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헤롯이 심히 병들어 있을 때 유대의 저명한 율법학자 2명이 백성들을 선동하여 헤롯이 성전에 세운 황금 독수리 형상을 헐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띠아를 파직을 하게 됩니다. 55대 대제사장이 요아살이죠. 이 요아살은 헤롯의 처남 즉 장인 시몬의 아들로서 보에두스 가문의 2번째 대제사장이며 헤롯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자이기도 합니다. 주전 4년 초 헤롯 대왕은 마띠아를 해임하고 대신에 요아살을 임명한 후에 그의 유월절 직전에 죽게 됩니다. 헤롯의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부친을 위해 7일간 애곡하였으며 얼마 후 유월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때 모인 군중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 아켈라오의 군인들이 일반 백성 3,000명을 사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아살은 즉위한 지 얼마 못 되어 헤롯 아킬라오에게 해임되었으나 주후 6년에 다시 그에 의해 재임명되었습니다. 한편 헤롯의 아들들인 아켈라오와 안티파스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 로마 황제 가이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2세가 각각 분할 통치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로마에 다녀오자마자 대제사장 요아살이 로마의 직접 통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를 파직하고 요아살의 형제 엘르아살을 대신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헤롯 대왕 이후 임명자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가운데 헤롯 대왕이 임명한 대제사장 9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아켈라오, 이 아켈라오가 3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또 수리아 총독 구레노가 1명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부터 수레네 총독 구레노 그리고 유대 총독 그라투스 또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가 임명한 대제사장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봄으로써 77대 대제사장의 족보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면서 다음 주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라스베가스 특선 맛집 제1탄 라스베가스에 가면 꼭 한번 들러야 하는 곳 삿포로 리볼빙 스시 환상적인 맛과 고급스럽고 즐거운 분위기의 최첨단 시설의 레스토랑 삿포로 리볼빙 스시로 베가스 여행의 즐거움을 하나 더 라스베가스 삿포로 리볼빙 스시 702-915-7500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고급 중화요리의 명가 신북경이 여름 한정 중국식 냉면과 매운 탕수육을 선보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중국식 냉면으로 무더운 LA의 여름을 이겨내세요. 먹을수록 당기는 신메뉴 매운 탕수육이 잃어버린 여름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 100명까지 가능한 뱅킷룸이 완비된 신북경은 어떤 모임에도 어울리는 고급 중식당입니다. 여름 한정 메뉴 중국식 냉면은 9월 30일까지 판매합니다. 213-381-3003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위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오늘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아유, 손님들이 드실 건데 정성을 다해야지, 안 그래? 답이나 너만 생각하면 자꾸 웃음이 나. 부모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충성! 당신을 향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가수 박완규입니다. 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면 뉴스를 챙겨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늘 이동 중에 YTN 라디오로 뉴스를 즐겨 듣곤 했는데요. YTN 라디오가 그리운 한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좋은 음악들까지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Always first. YTN. 가장 정확한 뉴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웹사이트 ytnradio.us. 읽는 뉴스와 듣는 뉴스가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손승연입니다. 미주 최초의 24시간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여러분의 귓가에 신속하고 정확한 남가주 한인사회 소식을 전합니다. 뉴스는 역시 YTN 뉴스 FM입니다. 뉴스의 청취감이 다른 방송, 정보의 무게가 다른 방송, FM HD 라디오 시대 YTN 뉴스 FM이 활짝 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DJ 지입니다. 최신 K-팝에서부터 지나간 추억의 노래, 그리고 인기 OST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찾고 계시나요? YTN 라디오 USA의 새로운 음악 방송 뮤직 에비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뮤직 에비뉴에서는 음악과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음악을 선곡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YTN 뮤직 에비뉴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연애, 사랑, 이별, 썸, 취업, 그냥 사는 이야기 모두 다 환영합니다. 감성 라디오 DJ 지희와 매일 2시간 함께해요. 뮤직 에비뉴, 뮤직 큐. 음식에도 사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주 화요일 오전 5시와 오후 2시 YTN 뉴스 FM에서 방송되는 한명회의 음식 사전. 약이 되는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 음식 궁합은 물론 제철 식재료 정보까지 싱싱하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한 상 가득 차려냅니다. 매주 목요일 YTN 라디오의 김한솔 기자가 10분간의 뮤지컬 여행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고 한국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의 줄거리와 관전 포인트, 그리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넘버들을 들려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I Love 뮤지컬, YTN 라디오 웹사이트에서 다시 듣기로도 만나보세요.